안녕하십니까? 금시장 전문가 홍익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러의 강세와 금값의 동반 상승이라는 얼핏 상충해 보이는 시장 흐름 속에서 왜 금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모색하려 합니다. 현재 US 달러 인덱스는 약 100.26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달러 강세 흐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US 10-year 트레저리 노트의 수익률은 약 4.12% 수준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시장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라면 달러가 강세일 때 금은 대체 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에 달러 강세 속에서도 금값이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유동성이 경색된 가운데 글로벌 자산 회수 및 리스크 회피 흐름이 강화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비라이스 국가들의 금매집과 중앙은행의 금보유 확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금을 장기 생존 자산으로 재평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부에 걸쳐 이 흐름의 배경과 전망을 깊이 있게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 초반대에서 꾸준히 상승 압력을 받으며 글로벌 자산 시장에 강한 회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글로벌 투자 자금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는 금과 같은 대체 자산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와 금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1% 내외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 이는 달러 단기 매수세를 유도하는 동시에 장기적 위험 해지, 자산으로서의 금 수요도 높이는 이중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금 실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금값 하락 압력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단기 유동성 환경이 10월 이후 급격히 경색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두 축, 단기 달러, 장기 금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 강세에도 금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외환 체계와 지정학적 변화, 중앙은행의 금 비중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미국 10년물, 금리의 방향성과 그것이 금시장에 주는 핵심 신호를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약 4.12% 수준으로 최근 몇 주간 4%대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며 시장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금리 상승이라기보다 투자자 심리와 자산 배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우선 국채 금리가 3%대에서 4%대로 진입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수익률 수준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과거 낮은 금리 환경이 지속되리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로 인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위축되고 자금이보다 안전 추구형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됩니다. 또한 장기 금리의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을 뜻하며 채권을 보유한 기관과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평가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이 생존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금값이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시기에도 오히려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채금리 상승은 시중금융회사, 대출 및 신용창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기 둔화 리스크 및 유동성 경사액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금 수요에 또 다른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4부에서는 이러한 단기 유동성 경색 현상 및 오버나이트 금리 발작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 것은 바로 단기 유동성 경색입니다. 특히 10월에 오버나이트 금리가 3차례나 4.23%까지 치솟으며 기준금리 상단 4.0%를 넘어서는 발작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은행과 대형 기관들이 하루짜리 급전마저 여유롭게 구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시스템 내부에서 단기 자금이 급속히 말라붙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지점도 바로 이 부분으로 단기 유동성이 막히기 시작하면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신용경색이 본격화되면 외환 채권, 주식 등 모든 시장에 연쇄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기 유동성 압박이 심해질 때 미국 금융시장은 지난 2019년 레포 시장 발작,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처럼 큰 충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오버나이트 금리 급등은 위험자산 전반에 즉시 회수 모드를 촉발하면서 암호화폐, 신흥국 자산, 고위험 채권 등이 먼저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러한 긴장 국면은 금액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시중 유동성이 경색될수록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달러를, 중장기적으로는 실물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은행과 기관들은 단기 레버리지 축소 국면에서 위험 엑스포저를 줄이고 장기 해지 수단을 비중 확대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 매수 흐름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어지는 5부에서는 AI 테마 약세와 위험 자산 매도 흐름이 금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자산 전반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AI 테마주의 조정과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주요 GPU용 클라우드,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실적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AI 버블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흔들리면 글로벌 리스크 자산 선호가 함께 약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우선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부터 비중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최근 온체인 지표 기준으로 장기 보유자의 매도 전환이 확인되고 있으며 ETF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단기 유동성 경색, 파르 기술주 조정 플란 기관의 리스크 축소 전략이 한꺼번에 겹치며 코인을 1차 희생자로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험자산 매도 흐름이 금액엔 반대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향해 갈수록 고위험,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실제로 최근 금 가격은 달러 강세 구간에서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는 달러, 중장기적으로는 금을 동시에 선택하는 이중 해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6부에서는 이러한 역설적 구조 속에서도 금이 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핵심 원인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면 금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달러가 비싸질수록 금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DXY가 100포인트 초반대로 회복하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금은 오히려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럼치럼 역설의 핵심은 바로 실물 수요, 특히 BRICS 국가들의 구조적 금 매입 증가에 있습니다. 중국, 이란,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등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금 수입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연간 세계 금 생산량 약 3,500톤, 의 80%에 육박하는 실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물 수요는 달러 강세라는 단기 변수보다 구조적으로 더 강한 가격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금 강세의 배경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4%대를 유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졌고 여러 신흥국과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에서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통화체계 리스크에 대한 최후의 방어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정학적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탈달러 흐름 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달러를, 장기적으로는 금을 선택하는 이중 구조적 해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와 금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비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자산 흐름의 전조이며 실물금 수요와 중앙은행 매입 증가가 이 역설을 설명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어지는 7부에서는 비아리스의 금 매집 현황이 금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충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하겠습니다. 비아이스 국가들의 금 매집 속도는 이제 글로벌 금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는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금 수입을 늘려왔으며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역사적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 생산량은 연간 3,300검 500톤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비리케스 매개국은 이 가운데 약 2,300, 1,600톤, 즉 전체 생산량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실질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값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요인입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임에도 생산된 금을 시장에 방출하지 않고 인민은행 산하금거래소를 통해 내부에서 흡수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세계 최대 소비국 중 하나로 장기 보석 수요와 인플레이션 해지 성향이 견고해 실물 수요가 꾸준합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달러 자산 축소와 함께 금 비중을 대폭 확대했으며 튀르키예 역시 환율 변동성과 물가 불안이 지속되며 금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국가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통화 안정, 제재 대비 탈달러 전략이라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금 비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단위의 구조적 수요는 가격 조정기에도 금값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하방 지지력을 형성합니다. 이어지는 8부에서는 중국의 금 정책, 수출 금지, 상하이 프리미엄 정책, 이 글로벌 금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자 동시에 최대 금 수입국으로 글로벌 금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금을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채굴된 금은 모두 인민은행 산하의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으며 민간이나 기업이 임의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국 내부로 유입된 금이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중국 내 금 비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금 선물 가격을 뉴욕 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이른바 상하이 프리미엄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실제로 금 가격이 뉴욕보다 온스당 수달러에서 많게는 수십 달러까지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관이 금을 몰래 해외로 반출하여 팔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나도록 만들어 금의 여고의 유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장치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경기 둔화와 부동산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내 금 매수세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위안화 약세 흐름 속에서 금은 부의 저장 수단으로 재평가되며 실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금 통제 정책과 상하이 프리미엄 구조는 글로벌 금의 물리적 흐름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금의 공급 부족과 가격 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부에서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와 BRICS, 금 기반 통화 구상이 금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파급 효과를 다루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속도는 196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3
2024년 중앙은행들의 연간 금 순매입 규모는 1,000톤 내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외환 보유고 구성에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높이는 장기적 구조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탈달러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금은 다시 국제 통화 체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베라이스가 추진 중인 금 기반 결제 통화 구상은 금 수요를 더욱 구조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이 새 통화는 금 40%와 BRIKS 통화 바스켓 60%를 기초로 발행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달러 중심의 무역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는 초기에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세 갈등이 심화되며 입장이 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장기 국채의 변동성 확대와 신흥국 외환보유고의 다변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중앙은행들은 금을 통화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리스크 금리 리스크를 동시에 방어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수요는 금값의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며 금이 달러 강세 금리 상승 구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핵심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실부에서는 미 연준의 SLR 규제 완화가 향후 유동성 확대와 금 장기 강세 전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2023년 6월 발표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 조치는 금 시장의 중장기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SLR은 대형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기 자본 비율을 의미하는데, 기존에는 총 익스포저 대비 5% 수준을 유지해야 했던 것을 3.5%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보유 자산을 약 40%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조치로, 이는 대출 채권 매입 파생 상품 운용 등 전반적인 신용 창출 능력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연준이 은행들의 국채 매입 여력을 부여한 것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짙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중 유동성 증가로 연결되며, 이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다시 자극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 재평가를 유도하게 됩니다. 금은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자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팽창과 실질 금리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금은 다시 강한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 비아리사의 탈달러 구상, 중국의 금인겨 흡수 구조가 맞물려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 글로벌 통화체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 시장은 단기 변동성보다 훨씬 깊은 구조적 강세 요인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